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서울 강남권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9.13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서 집값 못지않게 중요한 전월세 시장에 관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땅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올해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휴전선 접경지역 토지거래 시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자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도시의 허파인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통해서 이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은 정부가요, 정작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잡기에만 너무 집중을 했죠. 실수요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지금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9.13 안정화 대책을 봤을 때도요, 이 무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은 청약제도 개편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을 함께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8번째 이제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잘 챙겨야 될 것은요, 이 8번째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대책들이 또 무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16년에 나왔던 11.3 대책에 있었던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까지 계속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그 조정 대상 지역인 거거든요. 뭐 거기 몇 군데 추가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 정부가 이제 새로운 판을 이제 또 짜놨습니다. 자, 이 판 위에서 매도자와 이제 매수자가 또 시장 안에서 또 격돌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시장을 조금 세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매도자 쪽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결국은 호가 쪽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렇지만 실거래가 쪽에서 그것이 뭐 급격하게 하락한다든지 이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수자 쪽에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그 LTV 이런 것들도 좀 강화가 됐지만 사실상 보면 개인적인 것들이죠. 뭐 DTI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자 쪽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한 어떤 뭐 이렇게 금융의 환경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또 추격 매수에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좀 주춤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10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시장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그 매매가에 전세 가격이 또 올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집주인들 마음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전 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9.13 부동산 대책 후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9.13 대책 나왔습니다. 이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9.13 대책 이후에 투자 전략 오늘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많이 놀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대책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뭐 가장 뭐 첫 번째 일단 주요 내용을 보긴 봐야 되겠죠. 자,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상향폭 확대, 뭐 고가 주택, 그다음에 또 고가 주택 제가 이렇게 앞에 제목들을 다 고가 주택이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고가 주택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요거를 눈치를 일단 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날 발표하는 날 뭐 3억에서 6억 구간에 종부세가 신설됐다. 이렇게 막 오보가 나오니까 막 다들 놀래고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자, 일단 종부세는 여러분들 그냥 알기 쉽게 뭐 자꾸 계산해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집이 시가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되지 않는다. 그럼 종부세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18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쏘쏘 한 그 정도 된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자 18억 정도 되는 게 이것이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과표가 3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세금을 계산하는. 자, 그러면 결국 요 구간이 한 18억 정도 되는 것들이 연 1주택 같은 경우 1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한 8천 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한 18억 정도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종부세가 한 달에 8천 얼마가 올라갔어? 아니 내 집을 당장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매도 유인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2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14억 정도 되는데 요거 14억 정도 합쳐서 2주택 이상이 14억 되는 분들도 이것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요건 한 50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1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매도 유인책이냐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오히려 매물 잠김만 더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초고가 주택 실질적으로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1주택이면 그렇죠. 약 한 2,5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2주택자이면서 100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은요. 한 100억 정도 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1년에 2,500만 원, 한 달에 약 한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야, 이거 100억짜리 집 팔아야 되겠다. 네, 이거 조금 기대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때문에 이것이 매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좀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고가주택, 정부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 한 9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9억이면 이제 시가로 따지면 약 한 13억, 14억 정도 될 텐데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13억, 14억이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들은 거의 다
다 해당된다고 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용, 성광,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요 정도 되는 한강 가까운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좀 상위권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고가주택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한 9억 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주택자들도 이 집을 살려고 하면 내가 2년 실거주를 하는 2년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지만 자 여기에다가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특별한 부모 봉양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가의 무주택자 그다음에 그냥 1주택자 이런 분들도 이제는 그렇죠. 강남권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이제는 마용 성광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죠. 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 금지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자, 여기에다 이제 고가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완전 폐지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택임대사업에서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한 6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만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85제곱미터 이하에다가 플러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이것이 다 합쳐졌을 때 주택임대사업 혜택을 준다라는 거.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의 방향을 그냥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투자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할 테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똘똘한 한 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강남 4구, 그렇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강남 4구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강북 쪽, 한강 쪽에 있는 마용, 성광,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런 쪽에 있는 이런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실제 거주할 거 아니고 투자 목적이면 사지 마라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난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난 무주택자고 1주택자도 그것도 못하게 하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주택임대사업을 활용한 우회적 투자, 그렇죠.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 규정만 있다 보니까 사실 85제곱미터 이하면서 15억, 16억 하는 것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80%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우회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왔잖아요. 이걸 이제 금지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회적 투자까지도 막아놨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하면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유주택자들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 안에서 서울 안에서 할 때는 좀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DTI뿐만 아니라 뭐 신 DTI라 그러니까 LTV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요. 또 DTI라는 내 개인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DSR이라는 것도 개인 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개인 어떤 그 지출하고 관련이 있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서 좀 신중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걸리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약시장 쪽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 쪽 중심으로 해서 청약시장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과감한 투자해 주시고요. 자, 갭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갭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금액도 많이 높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또 뭐 그 1주택자, 2주택자도 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과감하게 넘어오는 거 요런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뭐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고 꼭 앞으로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거 뭐 다 분석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오시면은 제가 뭐 9.13 대책 관련된 부분은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결국 9.13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야, 그러면 이제 정말 수익형 부동산 꼬마 건물주 정말 1억 원 정도에서 뭐 아니면 한 5천만 원 이런 소액을 가지고도 내가 정말 이젠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와봐야 되겠다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요청 때문에 제가 꼬마 건물주 무료 특강 나도 이젠 건물주로 살아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직장인분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평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호선 역삼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 너무 요즘 정말
뭐 건물주 정말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네요. 그래서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초역세권 안에 있는, 그렇죠, 정말 그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 다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방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두 세미나 전부 다 직접 강의를 합니다. 요것도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셔야 헛걸음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방문해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이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8호선이 다니는 몽촌 토성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9호선 한성 백제역과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 입지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방이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초중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요. 특히 바로 앞 방위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방이동인데요. 제2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되면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인근 문정동에 조성된 문정법조단지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송파구 방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오늘 이 송파구 방이동, 그러니까 이 강남 3구에서부터 운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어떤 오피스텔인지 소개와 함께 건물 특징 좀 보도록 하죠. 그러겠습니다. 뭐 방이동 그러면 조금 뭐 어딜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방 분들은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네, 뭐 그냥 잠실 한복판이죠. 잠실 한복판. 네, 그래서 잠실역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뭐 가장 가까운 역은 그래도 몽촌 토성역이겠죠. 한 1분 정도 걸리니까요. 자, 이제 9호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개통하는 게. 그래서 9호선 이제 여기 한성 백제역 생기면 거기서 도보 3분이니까 뭐 잠실역, 몽촌 토성역, 네, 더더구나 뭐 9호선 한성 백제역까지 뭐 아주 정말 핵심 입지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제가 요걸 좀 건물 그 사진인데 이게 지금 조감도거든요. 지금 여기가 뭐 바로 옆에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가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대단한 큰 아주 우리나라 뭐 가장 최고층 빌딩이잖아요. 555m, 123층. 자, 여기에 지금 한성 백제역이 있으니까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정말 대규모 오피스텔인데 뭐 182세대 아주 대단히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셨죠?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보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2020년에 준공이 될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역세권도 이런 역세권 없을 것 같아요. 1분 거리입니다. 지금 8호선을 1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역 앞에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지금 2020년에 준공이 되는데 약간 멀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 다 들어가는 데다가 뭐 스타일러, 드레스룸, 뭐 광포, 오븐 레인지까지, 여러분 이런 것들 지금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또 추천 포인트와 함께 입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요즘 집들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러, 이렇게 혼자 떨면서 이렇게 옷을 다 털어주는 형까지 뭐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정말 참 뭐, 네, 요즘 정말 그 캐리어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된다는 게 요즘 집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잠실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냥 잠실 쪽에 지금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미성
크로바하고 뭐 진주, 장미 이런 것들 재건축들 되는데 또 잠실 쪽이 지금 뭐 광역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50층의 대규모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도 놀이동산이 아니잖아요. 뭐 정말 그 롯데 쪽에 핵심 그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뭐 상주 인원이 약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업무 빌딩이죠. 자, 거기에다가 뭐 삼성, SDS 들어와 있죠. 쿠팡 같은 그런 기업들까지 정말 잠실 쪽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종합 운동장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들어오잖아요. 자, 이러면 일단 뭐 잠실이라는 데가 주거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 업무 단지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넘사벽,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정말 20평짜리가 2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주거가 가능하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외곽으로 가서 뭐 1시간, 1시간 반 출퇴근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체수요. 아니, 내가 좀 잠실 안에 있으면 잠실 안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런 대체수요. 자, 그렇지만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 얘기잖아요. 공급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못 풀겠다. 계속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공급 가뭄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2호선, 8호선 그렇죠. 지금 2호선 잠실역, 8호선 몽촌 토성역, 9호선 한성 백제역까지 이제 내일 모레 개통되니까요. 자, 이렇게 트리플 정말 그것도 황금 역세권이죠. 자, 여기에다가 몰세권 그렇죠. 뭐 제2롯데월드 쇼핑 이런 것들 거기 홈플러스 뭐 주변에 뭐 영화관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몰세권까지 역세권의 몰세권 정말 아주 너무 좋은 입지인데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뭐 본 매물이 지금 잠실역하고 이렇게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요 사이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내 집 앞에 지금 없었던 9호선이 생기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자, 롯데 업무지구는 뭐 바로 여기 같이 잠실에 붙어 있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잠실 종합운동에 잠실 제2코엑스라고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또 어마어마한 빌딩이죠. 여기에다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해서 야구장 30개 규모의 그렇죠. 뭐 정말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자, 여기에다가 수소 역세권 개발하고 문정 쪽에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정말 전부 다 주변이 좋아질 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강이 또 이렇게 가깝잖아요. 뭐 걸어서 한강까지 갈 수 있죠. 뭐 석촌호수도 말할 거 없고 굉장히 좋은 입지, 황금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잠시라면 말씀을 해주셨지만 석촌호수, 한강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보실 텐데 앞으로는 이제 국제 업무단지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꼭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전에 또 이 강남 아파트 이제 넘사벽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넘사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벽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조금 압축해 보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만 따로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삼행시 아주 좋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떠올렸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사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맞죠. 자, 일단 이쪽은요. 강남 유일한 7대 광역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권 안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7대 광역, 그래 서울 시내 안에 7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강남 안에서는 유일하게 잠실이 7대 광역 중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잠실 주공 5단지가 50층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9호선 개통되고 잠실 다 완성되면 진짜 그때는 이런 것들도 넘사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신혼부부 취향 저격, 너는 내 취향 저격. 네, 정말 원룸은 신혼생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좀 이렇게 좀 비좁은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요 방이 2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실이 따로 있고 거실 주방이 따로 있는 잠실 한복판에 그런 분리형 1.5룸이라는 거, 뭐 신혼부부들한테 조금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1인 가구 이런 분들한테 정말 취향 저격인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제 취향까지 저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취향은 오로지 가격이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죠. 역시 뭐 전문가다. 역시 가격이죠. 네. 뭐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자, 그렇지만 가격 대비 어느 정도냐 이런 거죠. 자, 2억 7,100만 원인데요. 자, 일단 뭐 그 미사 같은 데 가더라도요. 지금 뭐 그냥 방이 이렇게 있으면서 원룸이죠. 위에 다락방이 있는 이런 걸 복층 원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2억이 넘어가는데 잠실 한복판에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입지 2억 7,100만 원. 자, 그런데 뭐 전세 당연히 2억 5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2,1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원룸이 아니라요. 방이 2개 있는 그래서 거실과 주방, 욕실이 다 분리되어 있는 이런 1.5룸 아파텔 그것도 대단히 아파텔인데 이것을 뭐 당연히 월세도 높게 받겠죠. 지금 예상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까지 아주 높게 형성돼 수익형으로도 정말 최고의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자리를 조금만 옮겨와 보도록 하죠. 강동구 천호동으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강동구는 또 강남 4구로 손꼽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인데 지금부터 볼까요? 자,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뭐 강동구가 최근에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강남 4구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말 뭐 강남구가 집값 상승률 1위, 전세가 상승률 1위, 오피스텔 수익률 1위 이런 것들 다 보이고 있는 것이 정말 강동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는데 자, 강동 안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바로 강동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요. 본 매물이 바로 정말 강남의 어떤 아파트를 그 대체 수요할 수 있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초보 투자자를 투자하기 좋은 게 이미 딱 준공이 되어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뭐 1위가 되게 많네요. 우등생이에요. 자, 이 강동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러니까 강동역 주변, 이 천호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 아주 이제 방금 딱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아주 뭐 신축이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고, 뭐 투룸 주택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동구 천호동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입지 여건과 함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뭐 그 강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오피스텔은 역시 역세권이잖아요. 자,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9호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 집 앞에 9호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자기 상업 업무 복합단지까지 정말 강동 쪽에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동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강동 쪽의 가장 핵심이 바로 천호 유타운에서 강동역 이 사이 바로 천호 지구단에게 여기였거든요. 자, 잠실역에서 세정거장이니까 뭐 당연히 입지적으로도 가장 우수하죠. 바로 옆에 이렇게 한강이 있으니까 이것도 말할 게 없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9호선 보온병원 압력이 이제 강동시대를 여는데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지금 준공된 거다. 가을 이삿절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자, 올림픽공원 이렇게 가깝죠. 길동 자영 생태공원까지 정말 살기 좋으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바로 강동역 도보 5분 거리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도까지 확인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추천 포인트를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핵심만 따로 추려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강남 4구 강동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안에서도 2030 서울 플랜 안에서 강동구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는 바로 그 천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안에 있는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강남 4구의 프리미엄. 그런데 가격이 여기도 쌉니다. 오늘 뭐 소액 특집인가요? 자, 가격 한번 볼까요? 뭐 일단 뭐 가격에 굉장히 너무 잘 찍고 계신 것 같아요. 자, 2억 5,9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정말 투베드룸 아파트라 정말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2억 5,900만 원인데 2억 4천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강동역 도보 5분 거리에 투베드룸 아파트를 1,9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유재석 대표님은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는 증문즉답 상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질문들 주셔야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212번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높은 가격에 주저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까지 나와서 정말 막막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계시죠. 1억 원 정도로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1억 원 정도로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좀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억 원, 예전에는 정말 가능한 시절이 있었어요. 뭐 한 4월, 5월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뭐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죠.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 뭐 광진, 뭐 이쪽 그 강북 쪽이죠. 요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한 그 3, 4억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전세가가 한 2억 중반대 정도 됐었거든요. 요거 가능했었어요. 더더구나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뭐 금천이나 관악 정도 되는 데들은 실질적으로 1억 이하도 가능했었거든요. 뭐 한 3억대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 한 2억 초반대 정도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너무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3, 4억짜리가 다 이제 5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금천이나 관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3억 후반, 4억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격차가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그다음에 지금 뭐 금천 관악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억 5천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보면은요. 자, 매매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호가에 의해서 쭉쭉 점핑해서 한 주 단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매매 가격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세 시장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한 텀 정도 돌아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 들어오기에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쪽에 아파트 갭 투자를 1억 원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서울 쪽에서도 외곽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강 중심권 안에,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뭐 강남 4구 말할 것도 없고 뭐 영등포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마용 성광 요런 정말 핵심 지역 안에, 그것도 초역세권 안에 내가 생각을 좀 바꾸면 이제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생각을 바꾸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외곽이 아니라 오히려 한강 중심별 쪽으로 이 생각을 바꾸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할 것 같다는 사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658번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토지 공개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대책 발표를 들어도 이 외계어 같은데 갑자기 왜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말 부동산 따라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쉽게 설명해달라는 말씀 부탁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9.13 부동산 대책과 토지 공개념 이거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뭐 그 서울시하고 지금 이제 계속 뭐 정부하고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뭐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들이 뭐 노태우 정권 때 사실 이게 나왔던 건들인데요. 사실 뭐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좀 들어갔다가 지금 또 얘기가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거죠. 자, 토지라는 거,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공적 재화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 이걸 헌법상에 넣는다라고 지금도 물론 그런 개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정부가 좀 더 부동산 시장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까지 쉽고 빠르게 저희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증문즉답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방문할 부동산에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소개드리는 영등포동 오피스텔은 영등포 시장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시장역의 경우 같은 5호선 라인인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업 등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에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뛰어난 업무 접근성을 지닌 5호선 역세권이면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의 수혜 지역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3대 도심 영등포구로 이제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그 중심 영등포동이죠. 이제 또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오피스텔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건물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영등포 투자에 대해서 좀 캐셔를 갖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영등포 시장역이 바로 그냥 영등포 뉴타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4년에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4억대에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12억까지 갔으니까요. 그냥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등포 시장역, 그러면 영등포 시장역에 나오면 바로 영등포 뉴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영등포 뉴타운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자, 본 매물이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정말, 이게 지금 실제 지금 조감도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예쁘게 테라스까지 이렇게 지어져 있는, 내가 아주 설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공을 들였고, 그 내부도 직접 와서 확인을 해보면, 정말 이곳이 정말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요식까지 있는 그런 어떤 1.5룸, 분리형 1.5룸인데,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급 가능한 그런 매물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집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오피스텔, 내가 하나 정도는 명품으로 소장하고 그런 오피스텔, 바로 그런 오피스텔이 바로 이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미술관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런 곳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화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관이 이렇게 수려한데 내부는 여러분 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외관만 이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 내부 지금 잘 이제 지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시고, 방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공간 활용 면에서 뛰어난 1.5룸 구조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점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주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과 함께 여러 가지 추천 포인트들 좀 짚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요. 지금 3대도심 더 말할 게 없고요. 이제 영등포는요, 종로, 광화문, 그다음에 이제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해서 3대도심이거든요. 그 위상이 똑같아진 거예요. 자, 2호선, 9호선 정말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에다가 신안산선 이제 시흥 안산을 거쳐가지고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 정말 10번째 이제 지하철, 마지막 지하철이죠. 이것이 이제 영등포까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실시 협약하고 나면 이제 착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에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정말 요즘 부동산의 대세거든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본 매물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영등포 시장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5호선이죠. 여기에다 당산역, 너무나
영등포 안에서 핵심이죠. 2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영등포역, 그렇죠. 이제 뭐 신안산선도 들어오지만 앞으로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바로 이 벨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영등포는 당산동, 그 물레동, 양평동, 세계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어서 이쪽으로 다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가 바로 옆에 걸어갈 정도로 4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정말 핵심 안에 핵심 입지 영등포,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여의도 주요 업무지구에 걸어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 타임스퀘어 다 아시잖아요. 이 만남의 광장을 필두로 해서 상권 워낙에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2호선, 9호선, 5호선 뭐 지금 다 들어가죠. 트리플 역세권의 신안산선까지 해서 교통도 굉장히 좋다는 사실까지 짚어두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핵심만 따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플랜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로 광화문이나 강남보다 유일하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어 기회가 남아있는 땅이라는 거죠. 자,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 480m, 직주 근접, 임차 수요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이 실투자금 1,000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네, 정말 내가 소장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이런 방법 하시면 되죠. 자, 2억 5,7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원룸이 아니죠.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세가 2억 4천까지 형성되어 있으니까 1,7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월세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높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수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네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광진구 구이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구의역인데요. 해당 주택의 경우 구의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합니다. 구이동 주택은 바로 옆 건국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건국대와 세종대 등 안정된 대학생 수요층을 확보한 공실률 걱정 없는 지역인데요. 또한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 용마산,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광진구의 매력인데요. 광진구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가선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추어 사통팔달의 교통입지에 있습니다. 광진구는 첨단 업무복합단지 조성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광진구 복합정사 개발 등 각종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광진구 구이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요즘에 이 마용성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하나 더 붙습니다. 마용성 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이 광진구 구이동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광진구 안에서 지금 핵심으로 뜨고 있는 곳이 바로
구의역인데요. 이 2호선 구의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구조인데, 이것이 올 11월 달 이제 준공이니까 준공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공까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물 굉장히 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곳인데요. 이 주변 환경은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입지 영업부터 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의역이 지금 행정, 상업, 업무, 주거단지, 첨단 복합단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동시월 터미널 현대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잠실 국제기류 복합지구 다 되면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직접 수혜지인데,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본 매물이 여기에 있는데 구의역에서 도보 3분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본 매물 바로 건너편에, 횡단보도 건너편에 지금 광진구청 들어오죠. 뭐 또 시의회, 구의회 들어오죠. 여기에다 보건소까지 해서 지금 39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들어오고 있고, KT 부지 쪽에도 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게 지금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내년 착공에 좀 더 빠르게 한다는 거고, 동서울 터미널은 이제 현대사업 이제 42층 63빌딩 1.5배 규모로 해서,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잠실까지 2정거장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뭐 건대까지는 한정거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당연히, 그렇죠,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입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뭐 펼쳐보자마자 시원합니다. 한강 쭉 펼쳐져 있죠. 여기에 강남 금방 또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뭐 광진구 개발의 중심, 구의역 꼭 기억하시고, 강남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주거비는 좀 알뜰하게 하고 싶은 스마트 수요, 이런 것들이 강남 쪽에서 넘어온다라는 거죠. 자, 지하철, 버스, 승용차까지 트리플 교통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핵심 입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가격이 되겠죠? 네, 그렇죠. 강남 뭐 바로 다리 건너인데 3억 1,100만 원인데 전세 2억 7천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4천만 원에 투베드룸 도시형 생활주택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제구 구이동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뭐 다시 한번 뭐 무료 세미나 소식, 아까 보니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건물주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제가 그 꿈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1억 정도 그 이하 금액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 안에 건물주로 살아가는 방법, 꼬마 건물주 무료 특가. 네, 평일을 이용해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역삼역에서 꼭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이 있거든요. 요건 지방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두 강의 다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세미나 때는 제가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전화번호 남겨주셔야 헛걸음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